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24번째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2023년 우승을 했던 팀인데 지난해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면 2023 시즌에 창단 첫 월드시리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5할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던 텍사스였어요. 부상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었죠. 선발 투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버티는지가 관건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올스타전이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렸는데 3명이 출전하긴 했지만 성적도 좋지 않았고 3명 다 교체 출장이었기 때문에 흥이 나진 않았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계약으로는 네이선 이볼디와 3년 7,500만 달러 다시 계약을 했고요. 제이콥 웹, 호비 밀러, 카일 히가시오카, 루이스 쿠르벨로라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작 피더슨과도 계약을 했고 크리스 마틴도 데리고 왔고요. 루크 잭슨은 왜 뺍니까? 네. 루크 잭슨도 있고 시온 암스트롱도 있습니다. 네, 트레이드를 통해서 제이크 버거를 데리고 오면서 팀의 파워를 보강했고요. 로버트 가르시아와 메이스 몰리나도 영입을 했습니다. 팀을 이탈한 선수로는 맥 셔저, 커비 에이츠, 앤드류 히니, 나다니엘 로우, 칼슨 켈리, 호세르 클럭, 맷 더피, 트래비스 잔코스키, 데이빗 로버슨, 앤드류 체이핀 이런 선수들이 팀을 빠져나갔어요.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과제가 분명했죠. 선발 투수와 불펜을 정비를 해야 되고 공격력을 상승하는 게 텍사스의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이볼디를 잔류시켰고 불펜 투수들도 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코치 감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눈에 보였었고요. 텍사스가 지난해 지명타자 OPS가 가장 떨어졌던 팀이었는데 그 OPS를 높여줄 수 있는 피더슨이나 버거를 데리고 온 것도 팀의 개선점이었었고요.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B+를 매겼습니다. 오, 네. 꽤 후하네요. 저는 C를 줬습니다. 타선에 작 피더슨이나 제이크 버거 영입을 하면서 파워를 보강을 했고 히가시오카 영입하면서 조나 하임의 백업 포수로 포수 뎁스를 강화를 했는데 선발에 이볼디를 재계약한 거를 제외하면은 딱히 영입이라고 볼 수 있었던 선발 보강이 없었고 불펜 계약이 다수 되긴 했지만 커비 에이츠 그리고 데이빗 로버슨 이런 주축 선수들을 메우기에는 이 선수들이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C를 줬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등급이 비슷해진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좀 다르게 갈 필요는 있었어요.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마커스 시미언, 2번에 코리 시거, 와이언 램포드, 작 피더슨, 아돌리스 가르시아, 조시 영, 에반 카터, 제이크 버거, 조나 하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예상 선발진 보시면 네이선 이볼디와 타일러 만리가 원투펀치에 있고요. 잭 라이터와 로커가 3사 선발을 이루고 제이콥 디그롬이 5선발에 배치가 됐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크리스 마틴, 로버트 가르시아, 마크 처치, 루크 잭슨, 제이콥 웹으로 구성이 되겠어요.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보치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보치 감독이 올해 3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이번 겨울에 별다른 연장 계약 논의도 없었어요. 크리스 영 사장은 관련 질문에서 보치 감독의 뜻에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치 감독은 일단 눈앞의 시즌에 집중하겠다 뜻을 말하면서 보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났거든요. 보치 감독이 다음 달에 70살이 되십니다. 물론 레인저스의 워싱턴 감독이 73살이 앞두고 있는데 보치 감독도 적은 연세가 아니고 또 샌프란시스코 시절 때 건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치 감독이 현재 통산 2171승입니다. 올해 6위 스파키 앤더슨까지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위 조토레 감독을 넘으려면은 156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계약을 해야 5위 토레 감독도 넘을 수가 있고요. 또 월드시리즈 우승 횟수를 보더라도 한 번 더 추가해야 통산 5회가 되기 때문에 토레를 넘어설 수 있죠. 영예전당 입성은 확실시 되는 분이지만 그와 별개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재계약 여부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보치 감독이 샌프란시스코 때 유명했던 건 짝수의 왕조였잖아요. 항상 경연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계속 지휘봉을 잡을지 알 수 없지만 홀수 외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궁금해서 첫 번째 키워드로 삼아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게인 2023입니다. 우승이에요? 우승을 하면 더 좋겠지만 뭐 우승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타선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023 시즌에는 타선의 전 부분에 있어서 아메리칸 리그 1위를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전부 다 수치가 떨어졌죠. 타율도 아메리칸 리그 8위, 출루율 10위, 장타율 11위, 홈런도 9위, 득점도 8위까지 떨어졌고 조정 득점 생산력이 100이 채 되지 못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초반에 얘기했던 타선의 부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죠. 코리 시거 같은 경우에도 부상이 있었고 에반 카터도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40경기 좀 넘게 뛰고 바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어요. 마커스 시미언은 2023 시즌에는 MVP 투표 3위까지 올랐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는 조정 득점 생산력이 채 100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돌리스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2023 시즌에 리그 홈런 2위를 기록했던 선수가 장타력이 급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수였던 조나 하임도 보치 감독이 크게 우려를 드러낼 정도로 공격력이 많이 떨어졌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오프 시즌에 제이크 버거와 작 피더슨을 영입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파워를 보강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선수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앞서 얘기했던 기존 선수들의 반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 영 사장도 우리가 2023년에 강력했던 이유는 엘리트 공격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퇴보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현재 보유한 선수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마커스 시미언, 가르시아, 조나 하임, 에반 카터 이런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와이언 랭포드도 지난 시즌 후반기 때는 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선수도 중심 타선으로 역할을 해주고 코리 시거도 올 시즌은 좀 150경기 이상 뛰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게인 2023 얘기해봤습니다. 단순히 우승이 아니고 건강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건강이 정말 중요한 하두인 게 저는 보치 감독도 일단 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단이나 감독 코칭 스태프가 다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불펜 에이스입니다. 보치 감독의 힘은 불펜 운영에서 비롯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시절에도 불펜 운영을 기가 막히게 한 덕분에 짝수의 왕조가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름값에 의존하지 않고 적재적소의 불펜 투수들을 기용하면서 그 묘수가 보치 감독의 장기이거든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때를 보면 불펜에 미들맨들이 있었어요. 2010년에 브라이언 윌슨을 비롯해서 산티아고 카시아, 하비에로 로페스, 서지오 로모, 제레미 아펠트가 보치 감독이 중용했던 투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아직까지 보치 감독이 확 믿을 만한 투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우승을 했을 때도 불펜이 좋아서 우승을 했던 게 아니었죠. 심지어 후반기 때 불펜 ERA가 5.01로 전체 5번째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조시 스폴스를 포함해서 선발 투수들을 또 잘 조합한 덕분에 우승까지 갈 수가 있었죠. 올해 불펜 투수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이츠와 데이빗 로버슨 그리고 르클럭이 떠났지만 마틴카, 가르시아, 웹은 쏠쏠하게 또 쓸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불펜 에이스가 한 명, 두 명 정도 나와줘야 텍사스도 더 팀이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선발 얘기인데요. 밴더빌트 듀오라고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지난 시즌에 텍사스 선발진이 이닝 소화가 메이저리그 22위, 평균 자책점도 21위에 그쳤고 9이닝당 탈삼진도 8.17개로 메이저리그 20위에 그쳤습니다. 규정 이닝 던진 선발 투수가 네이선 이볼디 딱 한 명, 170과 3분의 2이닝 던진 게 최다였어요. 제이콥 디그롬, 맥 셔저, 타일러 말리 주축 투수들이 전부 다 부상으로 빠지면서 로테이션 꾸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텍사스였거든요. 올 시즌을 앞두고 네이선 이볼디가 재계약을 했고 제이콥 디그롬이 이제 본격적인 풀타임 복귀 시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네이선 이볼디가 올 시즌 35살의 나이고 제이콥 디그롬도 37살의 나이에 토미존 수술해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시즌이니만큼 이 두 선수 모두 건강상의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거기다 타일러 말리도 시범경기 기간에 팔뚝 통증으로 살짝 빠졌던 기간도 있었고요. 브래드 포드와 존 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개막전 로스터 합류가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아니, 이미 너무 아파 다들. 네, 선발 투수들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는 텍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밴더빌트 듀오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잭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전체 2순위로 지명이 됐는데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 데뷔해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뷔 9경기 3패 8.83으로 부진했거든요. 강력한 강속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올라왔을 때 초반에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오프 시즌에 맷 페스타 팀 동료에게 킥 체인지업을 전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싱커도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포심의 피안타율이 3할 오픈이었는데 새로 장착한 킥 체인지업과 싱커를 통해서 포심을 좀 더 위력적으로 구사하기를 기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는 제구가 불안한 모습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9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텍사스 선발진이기 때문에 개막전 로스트 합류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커마라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강력한 9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빠른 공 구속도 잘 나왔고 슬라이더는 역시나 마이너 시절에도 메이저에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커마라커도 덱라이터와 마찬가지로 선발 로테이션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세와 함께 부상이 많은 텍사스 선발진에서 이 두 선수가 자리를 잡아줘야지 올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즌에도 선발진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두 선수가 잘해주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성장이 정말 중요하겠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안방 사수 혹은 경쟁입니다. 텍사스 창단 첫 우승에 크게 기여를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조나 하임입니다. 당시 포수 승리 기여도가 4.0으로 전체 5위였었고 수비에서도 안정된 모습 보여주면서 골격으로 수상했고 투수들에게도 큰 힘을 실어준 포수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임이 너무 안 좋았죠. 개막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쳤을 때만 하더라도 출발이 정말 좋았었는데 전체적인 성적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프레이밍이나 도루 저지 그리고 리시버로서의 능력까지 나빠지면서 총체적인 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승리 기여도도 마이너스까지 추락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2023년에 손목을 다쳤던 부분이 여파가 좀 있었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중에 장모님께서 누게릭병으로 돌아가셨고 여기에 그 2달 뒤에는 셋째 아이까지 태어났다고 합니다. 오롯이 야구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치 감독은 여전히 하임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포수 코치인 바비 윌슨도 하임이 굉장히 건설적인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믿음을 줬거든요. 그런데 텍사스가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히가시오카를 영입을 했고 터커 바나트와 체드 월락도 추가를 하면서 예비 자원들을 모아주긴 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나 하임에게 어떻게 시사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치 감독이 본인도 포수 출신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절 때도 버스터 포지라는 명포수를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감독이잖아요. 과연 텍사스의 안방이 보치 감독이 원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써왔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벌떼 야구입니다. 이창석 기자가 관전 포인트 두 번째에서 불펜 에이스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에이스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벌떼 야구는? 물론 저는 좀 약간 반대 개념이죠. 다 양으로 때려 박아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시즌 불펜의 중심을 잘 잡아줬던 커비 에이츠, 데이빗 로버슨, 호세 르클럭이 전부 다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오프 시즌에 크리스 마틴, 로버트 가르시아, 루크 잭슨, 제이콥 웹, 호비 밀러, 션 암스트롱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불펜 뎁스를 굉장히 추가하는 모습이었어요.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듯한 이번 오프 시즌의 모습이었거든요. 크리스 마틴이 이번 영입된 선수들 가운데 가장 베테랑 선수죠. 하지만 통산 세이브가 14개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선수는 커리어 내내 마무리로 활약한 적은 거의 없는 선수입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로버트 가르시아예요. 로버트 가르시아가 9위도 꽤 괜찮고 지난 시즌의 평균 자책점이 4.22였긴 하지만 FIP만 보면은 2.38로 차이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구의 질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선수고 제구도 좋고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하는 좌투수기 때문에 우타자 상대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던진다 하면은 마무리로 올라갈 가능성도 꽤 높더라고 현지에서는 점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치 감독은 마무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현지 예상으로는 마틴과 가르시아가 더블 스토퍼를 보고 루크 잭슨, 마크 처치 이런 선수들이 하이레버리지에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크 처치 같은 경우에도 9위가 상당히 좋은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도 올 시즌에 경험을 좀 더 쌓으면 텍사스가 미래에 마무리 투수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성장을 해줘야 되고요. 보치 감독이 과거 샌프란시스코 시절에도 불펜 운영을 통해서 월드시리즈 우승 3번을 만들어냈는데 올 시즌도 확실한 마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보치 감독의 운영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텍사스식 벌떼야구가 성공할지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롯데는 기원중이 있는데 확실한 중심이 있죠. 텍사스는 아쉽겠네요.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제이콥 디그롬입니다. 작년에 제가 텍사스 프리뷰를 할 때도 키플레이어로 디그롬을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도 저는 디그롬이 팀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시즌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토미조 수술에서 복귀해서 3게임 등판을 했죠. ERA 1.69를 기록을 했고 시범 경기에서도 첫 등판을 가지면서 2이닝 3K 퍼펙트를 승부했었습니다. 건강하면 실력이야 의심할 필요가 없는 투수예요. 텍사스 선발진은 사실 컨텐더 전력으로 보기는 아쉽거든요. 이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가 디그롬이라고 봅니다. 디그롬이 에이스로서의 위용을 과시를 해야 모든 계획이 잘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텍사스가 디그롬을 5선발로 배치한 건 전략적이죠. 초반에 휴가식을 주면서 천천히 몸을 만들라는 배려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치 감독이 디그롬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라면 부상자 명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빌리 애플러 단장이 매치 시절 때 부상자 명단 등재를 악용하면서 자격 정지 징계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거론될 정도로 디그롬의 컨디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방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텍사스가 디그롬에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저는 포스트 시즌에 가서도 디그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뽑았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마커스 시미언입니다. 2023 시즌에 29개 홈런 100타점 그리고 WRC 플러스도 126 기록하면서 MVP 투표 3위를 기록을 했고 실버슬러거까지 수상을 했던 시미언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큰 부상 같은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23개 홈런은 치긴 했지만 조정득점 생산력이 99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2023 시즌에 팀 1번 타순의 조정득점 생산력이 텍사스가 메이저리그 5위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2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시미언이 부진의 효과가 굉장히 컸고 팀 득점에서도 아메리칸 리그 1위였던 텍사스가 지난 시즌에는 18위까지 떨어졌어요. 텍사스 입단 후에 부동의 1번 타자 역할을 하고 있던 시미언이 이렇게 부진하면서 1번 타순이 약해지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심지어 타순 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치 감독은 지난 시즌에 시미언의 출루율이 3할 1푼도 되지 못하다 보니까 1번 타순에서 빼고 중심 타자로서 출전을 시키면서 좀 더 시미언의 파워를 활용할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미언은 아직까지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옷은 1번 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1번 타자에 대한 고집을 아직까지 꺾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미언도 올 시즌에는 단순히 타율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선구안도 회복을 하면서 출루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미언이 정말 철강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8년 이후에 시미언보다 많이 출전하고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미언도 30대 중반으로 나가고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영 사장도 올 시즌에는 시미언에게 조금 더 휴식을 주면서 꾸준하게 타격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시미언도 몸이 안 좋을 때는 너무 무리해서 출전하기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출장 경기 수도 조절을 하면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어떤 포지션에 두더라도 시미언은 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이고 이 선수가 또 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홀수의 왕조는 존재했답니다. 보치 감독이 2025년 올해도 이제 우승을 차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로 인해서 연장 계약까지 하면서 2027년까지 노래 본다는 거겠죠.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어게인 2023입니다. 똑같네요. 네. 네, 비슷합니다. 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시즌이 마무리된답니다. 홍길동전인가요? 역시 옛날 사람 같았어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게인 2023입니다. 되게 성의가 없네. 성의가 없다니. 라인 맞춘 겁니까 지금? 네. 라인 맞추려면 나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프리뷰 24번째 팀이죠. 텍사스 레인저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시즌 텍사스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